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 이제는 비트코인하고 주식시장하고 따로 떨어져서 분석할 수가 없게 된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 회사의 차트를 보고 있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무너지면서 이제 기술주잖아요. 기술주가 같이 무너지게 됐죠. 기술주가 무너지게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게임 회사들까지도, NFT 관련된 회사들까지도 같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라는 이 회사 하나가 우리나라 게임주를 엮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 시장도 엮고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 시장들이 이 메타라는 회사에 의해서 주가가 좌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또 어떤 거랑 연관이 있냐면 이제 코스닥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요? 코스닥의 시가총액의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섹터가 게임주고요. 게임주가 지금 나락으로 가고 게임주가 하락한 시점부터 증시가 크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말도 안 되는 게임주의 하락이 시작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뭐 횡령 사건, 그리고 급락,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회사들의 실적은 괜찮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게임주가 힘을 못 쓰니까, 바이오주도 마찬가지고요. 힘을 못 쓰니까 주가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메타라는 회사로부터 비롯돼서 이런 연쇄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코인 시장과 이제 주식 시장의 연관성은 굉장히 깊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그 말은 또 큰 틀로 엮어보면요, 세력들의 또 놀이터가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주가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급등도요, 제가 말씀드렸죠, 급등도 세력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반대로요, 급락도요, 세력이 만들어내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어떤 이유를 막 갖다 댈 거예요.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저것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은 결과적인 이야기죠. 다 떨어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얘가 어떤 식으로 흔들고 전개를 만들어 가는지 그 모양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페이스북 주가를 이렇게 던지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주주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보통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이런 식으로 시장가로 던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있는 외인 기관도요, 이 정도로 도망칠 정도로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던질 만큼의 이유는 사실 없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이렇게 떨어지면 항상 이유가 분석이 붙어요. 근데 그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과론적인 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식은 항상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그럼 뭐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또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까요? 메타 시장의 기대성, 메타 시장의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의 앞으로의 그 시장 규모, 또 매출 규모, 이런 거를 예상하면서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대로 아 그렇구나 하는 게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좀 요상한 급등이 나온다, 그럼 세력이 개입한 겁니다. 또 반대로 이상한 급락이 나온다, 세력이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털어낼 작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거 외에도 사실 드릴 말씀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지인분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고 갔고 하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자연스럽게 나왔거든요. 네, 뭐 투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 메타버스라는 게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투자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자기 지인분 중에 저기 한글과 컴퓨터에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전쯤인가 NFT를 개발한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3년 전에 우리 회사가 뭔가 개발하고 앞으로 나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최근에 주식이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살 걸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오고 돌았는데, 저는 이제 어디에 포인트를 좀 주냐면 3년 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또 그 말씀 드렸죠. 몇 년 전부터 게임 업계에서 이 P2E 쪽으로 투자를 시작했고 NFT 쪽으로 개발을 시작했다고요. 이게 한 번에 개발해서 한두 달 개발해서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최소 1, 2년, 3년 정도의 텀을 두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3년 전부터 이 IT 업계에서 마치 약속한 것 마냥 이쪽으로 개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면 또 어떤 시점입니까? 코인 시장 박살나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자, 3년 전이면요, 대부분 코인 시장이 이제 눌려 있을 때, 이게 좀 시장에서 소외되고 이게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할 때예요. 그렇죠. 이때니까. 이때 사람들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잖아요. 코인 시장에. 비관적이었고.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부터 다시 관심을 갖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 급등 이런 게 나오면 이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때부터 관심을 가지셨겠지만 앞으로는요. 어떤 의미 있는 자산이 하락하고 관심이 없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지세요. 자, 계속해서 아무튼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계획적이고 프로젝트를 거대하게 시작한 주식과 계획들이 이제 상승을 제대로 했습니까? 뭐 비트코인은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 외에 여러 코인들은 전 그렇다라고 보진 않아요. 자, 말들이 많긴 하지만 뭐 리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물론 도치코인은 이거는 이제 아주 작은 규모의 코인으로서 큰 급등을 만들어냈죠. 일론 머스크의 말 때문에요.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코인이라든지 그리고 이 로블록스라는 이 메타버스 대표 회사거든요. 미국의 이 회사의 주식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 회사가 망한 것처럼 이렇게 주저앉고 있어요. 페이스북도 주가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 저의 생각과 저의 판단으로는 코인 시장이 세력이 만족할 만한 상승은 전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하락 가운데 왜 이런 하락이 나오는 건가? 세력이 터는 거 또는 바닥에서 매집하고 싶은 거 그렇게 일단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메타 시장을 통해서요. 매출을 낸 게 없어요. 그럼 없으면 뭡니까? 실패인가요? 예, 실패라고 볼 수도 있죠. 뭐야 P2E 나왔는데 별거 아니네. 뭐야 NFT 나왔는데 별거 아니네. 근데 아직 제대로 매출을 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실패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메타버스는 아시겠지만 아직 준비한 게임들이 해외 게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5G, 6G 이쪽으로 넘어가야 진짜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는 거죠. 메타버스가 뭐 게임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원격 의료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의료 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격 의료를 받는다. 내가 해외로 나가야만 어떤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3D 카메라를 통해서 다채롭게 내 모습을 촬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AI를 통해서 번역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메타버스에서도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지불될 때는 아무래도 전송 속도가 빠른 코인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코인을 통해서도 뭐 현금으로 자국 화폐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미래지향적인 건 맞아요. 주가가 지금 박살나서 사람들이 비관적이고 욕을 해서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판단은 뭐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저도 뭐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코인 시장을 뭐 신봉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코인을 어떻게 보냐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책에서 이 원주민이 있는데 이 원주민 추장하고 그리고 임원진들이 돌이 이렇게 있어요. 돌. 이게 돌입니다, 여러분. 돌 보고 야, 이게 보물이야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회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이 집단이 이걸 보물이라고 하면 뭐가 돼요? 보물인 거예요. 야, 그거 보물 아니고 이게 보물이야. 이게 보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의 저자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코인 시장이 이것과 같다. 코인이 뭐냐? 코인이 어떤 금을 보장하냐? 아니면 실물 어떤 자산을 대체하냐? 아니라는 거죠. 가상세계에서 그냥 만들어진 화폐인 거예요. 암호화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보장하는 게 실제로는 없어요. 그럼 왜 가격이 오르고 가치를 품고 있는가? 이건 약속 때문이에요. 사회적으로 코인이란 시장을 인정해 준 거죠. 사회에서요. 근데 사회에서 인정해 줬다라기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세가 이렇게 오르니까 인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세가 오르니까 인정이 된 거예요. 만약에 코인이 비트코인 나왔어요. 근데 시세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인정해 줄 수 있고 이걸 돈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상승하고 오르고 돈이 됐고 지금 시세가 비싸지니까 이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럼 코인을 가지고 가서 정부에게 가지고 가면 이걸 뭐 은행에서 바꿔줍니까? 아니죠. 사람 간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은행에 거래가 되면은 그게 화폐로 인정을 받는 거고 공공기관에서 받아준 거니까요. 근데 은행이 아니라 뭐 특정 소수 회사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거는 보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딱지치기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또는 그 아래 친구들이 이제 딱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럼 딱지를 많이 갖고 있는 애, 딱지치기 잘하는 애가 이걸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사탕으로 바꿀 수도 있고 걔 친구의 장난감으로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교환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걸 인정해 주니까.
이게 사회의 약속이니까.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허망한 것이, 그래서 처음에 욕을 그렇게 많이 먹은 거예요. 이 허망한 것이, 비상식적인 것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 세계의 시장에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사실은 놀랍고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놀랍고도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이걸 지금 거래하고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10년 뒤로 가세요. 비트코인 투자해봐.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야, 그게 뭔데? 뭘 보증하는데? 나라에서 보증해? 회사에서 보증해?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보증해? 없어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누가 암호화폐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데, 일본의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 정체도 몰라요. 실제로 그렇죠. 비트코인 창시자의 정보를 몰라요. 그래서 소송이 걸렸는데도 법정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체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골 때리는 지금 시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이 페이스북이라는 거대한 회사와 연결고리가 생겼고, 그렇죠? 메타 시장 안에서 이걸 쓸 수밖에 없잖아요.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뭘 씁니까? 가상화폐를 쓰지. 이게 연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맘그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얼마 전에 어떤 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 가상화폐 시장을 좀 불안하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짜임새가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의도적으로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다라고 결론짓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고 기업들의 지금 가치가 떨어진 것을 봤을 때 의도적인 개미털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과는 뭐 까봐야 알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다 누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만 보더라도요, 보시면 정확하게 위에 고점을 찍었죠. 이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인데 이거 정확하게 여기까지 찍습니까? 이거 주식 차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싼 거. 여러분 세력주, 급등주 나왔던 거 다 보세요. 다 이런 모양 만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차트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은 일단 털어내는 과정이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조정이 여기 전저점까지도 볼 수도 있고, 또는 좀 극단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 또 게임주들, 또 메타, 이런 모든 종목들이 거의 지지 라인, 매물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밀리는 거를 보기보다는 좀 옆으로 보합을 가면서 이제 좀 회복하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기도 합니다. 자, 영상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